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침 과일 식단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그 뒷부분을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체 리듬에 맞춘 식사법.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인체 리듬에 맞춘 식사법이 필요합니다. 양자역학은 모든 물질의 리듬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자연위생학은 인체에는 세 가지 리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배출주기, 흡수주기, 동화주기로 지구가 자전과 공존을 통해 질서를 유지하듯 인체도 이 리듬을 맞출 때 더 건강합니다. 먼저 배출주기입니다. 04시부터 12시. 이때는 과일을 먹습니다. 이 시간은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아침에 반드시 음식을 먹을 필요는 없으며 배출을 돕는 가벼운 식사가 이상적입니다. 아침 기상 직후에는 대체로 식욕이 없고 입안이 텁텁하며 배변 후에야 몸이 가벼워집니다. 밤새 휴식하던 소화기관이 아침부터 갑작스럽게 활동을 시작하면 무리가 따릅니다. 밥과 빵, 시리얼 등 고밀도 음식은 많은 소화 효소가 필요하니 아침 식사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배출 주기에 가장 적절한 음식은 과일입니다. 과일의 수분 함량은 약 85에서 90% 이상으로 소화 효소가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위와 간, 췌장에 유익한 효소를 공급합니다. 또한 포도당이 풍부하여 뇌의 에너지원으로도 이상적입니다. 변비 해소에도 효과적이며 과일 속의 비타민과 미네랄은 지방 분해 효소의 원료가 되므로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흡수주기입니다. 12시에서 20시까지입니다. 이는 단순한 식단을 추천합니다. 소화기관이 활발히 움직이며 영양소의 흡수가 잘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식단은 가능하면 단순하게 구성하고 꼭꼭 씹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식전 과일 섭취는 좋지만 식후 과일은 윗속에 다른 음식과 섞여 발효가 되며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식 다이어트를 한다면 국물 없이 생채소를 곁들여 먹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다음은 동화죽입니다. 20시에서 04시. 저당도 과일과 채소. 흡수된 영양소가 인체 구성물질로 합성되고 세포의 재생 및 회복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죠. 이때 식사를 하게 되면 신체는 소화활동에 에너지를 쓰느라 재생과 회복 기능이 저하됩니다. 야식을 꼭 먹어야 될 상황이라면 소화 효소가 필요 없는 저당도 과일이나 소화가 잘 되는 채소 정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베리와 토마토, 딸기 같은 과일이나 오이와 파프리카 같은 채소를 가볍게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죠. 이처럼 인체의 리듬에 맞춘 식사법은 체지방 감량뿐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바쁜 직장인이라면 아침 배출 주기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복부 비만과 만성 피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다이어트 방식이 있지만 인체의 리듬에 따라 꾸준히 실천 가능한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은 염증에 대한 부분입니다. 염증이 비만을 부른다. 이 책에서 언급하는 염증은 피부에 드러나는 고름 같은 것이라기보다는 세포와 혈관 수준에서 미세하게 발생하는 내부 염증입니다. 이러한 염증은 비만을 유발합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몸속에 염증이 생기면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켜 뇌를 비롯한 세포들의 당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뇌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고
뇌는 당이 부족하다고 착각해서 더 많은 당을 원합니다. 이 때문에 당을 더 많이 섭취하게 되고 남은 당은 다시 지방으로 저장되며 지방 세포에서 나온 염증 유발 물질이 염증을 일으켜서 다시 식욕이 늘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면 체중 감량은 매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몸속의 미세염증을 해결하는 것은 체중 감량의 핵심이죠. 게다가 미세염증은 장기적으로는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미세염증의 주요 원인은 음식입니다. 인체는 소화 과정을 통해 영양을 흡수하고 독소를 걸러냅니다. 장에는 면역세포가 다수 존재해서 해로운 물질이 투입할 경우 복통과 가스, 설사 등으로 방어 반응을 보입니다. 특히 소장은 몸 전체 면역력의 70%를 담당합니다. 염증 물질을 분비하는 비만세포나 항원을 포식하는 대식세포 등이 활발히 활동하죠. 이렇게 흡수된 영양물질들은 간 문맥을 통해 간으로 전달됩니다. 간은 인체 대사기관이자 해독기관이므로 영양을 가려 받아들이고 독소를 해독합니다. 우리 몸에 독이 되는 음식은 되도록 섭취하지 않아야 염증과 비만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튀긴 음식은 강력한 독소가 담긴 음식입니다. 반복해서 사용해서 산화된 기름은 체내에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콩기름을 주로 사용한 시판 튀김류에는 콩기름을 추출하기 위해서 용매로 사용한 핵산 같은 화학물질이 남아 있습니다. 튀긴 음식을 먹고 여드름이 나거나 배가 아프다면 체내에서 해독 반응이 일어난 것이죠. 고기도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공장식 축산으로 옥수수 같은 곡물 사료를 먹으며 자란 동물의 고기는 오메가6 지방산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음식은 체내 지방산 균형을 무너뜨리고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반면 풀을 먹고 자란 동물의 고기는 염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작습니다. 체중 감량이 목표라면 자연 유래 효소가 풍부한 식품과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간과 장으로 들어가는 음식 성분이 깨끗하면 몸은 회복합니다. 간은 효소를 통해 해독 기능을 수행하며 효소의 원료는 아미노산과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영양소입니다. 이들이 잘 공급되면 면역세포의 활동이 촉진되고 자가면역 질환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턱대고 체중을 줄이는 것은 오히려 몸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 내 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먼저 이해하면 좋습니다. 빵과 디저트만 절제해도 다이어트는 훨씬 쉬워집니다. 빵을 직접 만들어 보면 밀가루만큼이나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가야 단맛이 나는 것을 알게 됐죠. 빵은 아무 맛이 나지 않는 밀가루에 설탕, 버터, 소금을 넣어서 반죽하고 적절한 열로 구워서 단맛과 고소한 맛을 더한 음식입니다. 어떤 음식이든 설탕과 버터를 넣으면 그냥 먹을 때보다 맛있어서 훨씬 더 먹게 됩니다. 빵과 디저트를 억지로 끊긴 어렵겠지만 단맛과 고소한 맛을 가진 자연식을 찾아서 먹다 보면 절제할 수 있게 됩니다. 자연의 단맛은 과일과 일부 채소로 대체하고 고소한 맛은 견과류로 바꾸는 것이죠. 과일은 달면서도 풍부한 수분과 식이섬유, 효소를 포함하며 꽤 포만감을 줍니다. 빵이나 디저트처럼 인슐린 저항성도 높지 않죠. 식사로 먹으면 당이 축적되지 않고 바로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빵을 절제하기 쉬운 방법은
과일을 하나 먹고 빵을 먹는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 빵과 멀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뇨 초기 환자라도 식사로 먹는 저당도 과일은 밥과 빵, 면류나 떡보다 혈당 지수가 낮고 당질량도 더 적어서 안전합니다. 과일의 다양한 무기질과 비타민은 당뇨 환자에게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를 공급해줘서 오히려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과식을 하게 되는 건 효소 부족 때문입니다. 가공식품처럼 지방과 설탕, 각종 첨가물이 혼합된 음식은 과식을 하기 쉽습니다. 과식을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몸에 효소가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효소가 없는 음식만 먹다 보면 뇌 식욕 중추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이죠. 과일로 식사하게 되면 배가 부르도록 먹기 어렵고 효소가 충분히 공급되기 때문에 몸이 맑아지며 식욕이 안정됩니다. 아침 과일 식사를 3일만 실천해도 빵이나 과자에 손이 가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과일의 신선한 효소가 주는 만족스러움을 느끼게 되면 더는 가공식품을 찾지 않게 됩니다. 마인드풀 이팅, 즉 마음챙김 식사법은 명상과 식사를 결합한 방법입니다. 음식을 먹는 행위를 자각하며 식사에 온전히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배고픈 것이 진짜 배고픔인지 스트레스에 의한 가짜 배고픔인지 분별하게 되며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물 한 잔을 마셔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식단이나 운동을 바꾸지 않고 마인드풀 이팅만으로도 86%의 사람이 체중을 줄이고 식습관을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살찐 사람 대부분은 허겁지겁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가끔 빵이나 디저트를 먹게 되면 천천히 드십시오. 혈당이 천천히 상승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지 않게 돼서 살이 덜 찝니다. 식사를 1시간 이상 천천히 하는 지인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음식이든 늘 천천히 먹는 습관 덕분에 매우 날씬하고 건강합니다. 마인드풀 이팅은 TV나 영상 매체를 끄고 음악조차 듣지 않으면서 오직 음식과 식사하는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식사법이죠. 음식을 눈으로 보고 향을 맡으며 씹을 때 무슨 맛인지 온전히 느끼며 음식을 한 입 넣은 뒤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씻습니다. 식재료가 나에게 오기까지의 과정도 떠오릅니다. 이렇게 먹으면 이전과 달리 음식의 맛과 향이 충분히 어쩌면 10배 이상 맛있게 느껴지고 만족감도 큽니다. 자연스럽게 식사 시간이 길어져서 포만 중추가 자극되고 음식을 덜 먹게 됩니다. 마인드풀 이팅을 하면 내가 먹는 음식 재료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적어도 6개월에서 수년 이상에 걸려서 성장해서 우리 앞에 놓인 자연의 음식들에 감사하게 되죠. 온갖 채소와 과일들, 바다의 해산물 등에서 농부와 어부의 정성 어린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양분을 공급받으며 자라서 태어났고 약 20년 정도 성장해서 성인이 되듯 모든 자연은 각자의 성장 속도에 맞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겐 자연과 생명에 대한 가치와 태도를 돌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선한 자연 음식을 감사하며 귀하게 여기게 되면 내 몸에 독소를 만드는 음식은 멀리하고 진짜 음식만 선택하고 싶어집니다. 내 피와 살을 만드는 음식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제 좋은 영양소로 만들어지는
내 몸의 새로운 세포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몇 번의 시도와 실패가 있다면 이제는 제대로 된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죠. 절대로 섭취해서는 안 되는 지방이 있습니다. 바로 트랜스 지방입니다. 트랜스란 탄소와 수소가 정상적인 시스 결합을 하지 못하고 서로 엇갈린 구조를 의미합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불포화 지방산은 모두 시스 결합 형태지만 가열이나 충격으로 트랜스 결합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자연계에 없는 인공 물질입니다. 그래서 인체에서 대사를 못하며 필수 지방산의 활동을 방해하고 세포막을 변형시켜서 뇌 세포 기능까지 교란시킵니다. 또한 염증 완화에 중요한 오메가3 지방산을 파괴하고 심장병과 당뇨, 암 등 다양한 대사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트랜스 지방 섭취를 하루 2g 이하로 권고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얼마만큼 섭취하는지는 알기 어렵죠. 가공식품의 성분표에는 트랜스 지방이 0g으로 표시되어 있어도 프라이 치킨이나 빵과 라면, 이곳에 사용된 기름은 제조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공된 튀긴 음식에는 의도치 않게 트랜스 지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래도록 건강하게 장수를 돕는 지방. 우리 몸에 좋은 지방으로는 코코넛 오일,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견과류,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나 고등어 등의 생선 오일이 있습니다. 만약 버터 특유의 고소한 맛이 그립다면 기 버터를 활용한 채소나 해산물을 볶아 먹는 음식이 좋습니다. 기버터에는 버터의 수분과 단백질을 제거한 순수 지방으로 발연점이 250도로 높아서 음식을 볶을 때 산화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이어트 중에도 기버터를 활용하면 풍미 있는 음식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지방 요리는 과일이 주는 상쾌한 포만감과는 달리 묵직한 포만감을 줍니다. 건강한 지방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 균형을 맞춰줍니다. 인슐린 민감도가 높아지면 당분이 지방으로 저장되지 않고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저혈당이 있거나 단맛이 강한 욕구가 있다면 하루 지방 섭취 비율을 늘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오후 간식으로 견과류를 50g 이상 먹거나 한 끼 식사로 기버터 30g 이상을 넣은 채소와 해산물, 이런 볶음 요리를 먹는 것이죠. 이때는 밥을 조금만 먹거나 아예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음식이 계속 당긴다면 3일 정도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식사를 하면 식욕이 억제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스트레스와 노화는 만병의 근원이 될 뿐 아니라 노화의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감사와 행복, 마음을 채우는 비밀. 스트레스와 활성산소를 줄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마음을 감사와 행복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것은 몸과 마음을 함께 치유하는 방법으로 긍정 감정을 높이고 부정적 감정을 완화합니다. 감사함을 느낄 때 뇌 측두엽과 쾌락 중추가 활성화되며 도파민과 세로토닌, 엔돌필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돼서 마음이 행복하고 몸은 질병과 스트레스에 맞설 힘을 얻습니다. 하루 10가지 감사한 일을 기록하면 부정적인 사건조차 성장의 자산으로 바라보는 놀라운 변화를 하게 됩니다. 중국 속담에 과거의 불행은 세세히 세면서 다가온 축복을 무심히 받아들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감정은 무뎌지고 마음은 차가워집니다. 성경에도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늘 감사할 거리를 발견하는 사람은 삶이 만족스럽고 행복합니다. 날아가 버리는 행복을 잡는 법. 다이어트 상담을 하면서 에너지가 부족한 분들에게는 좋아하는 순간 찾기, 강점에 집중하기, 엉뚱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잠재력을 발견하는 방법 같은 여러 가지 활용법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취향, 장점, 가능성을 아는 사람은 스트레스에 덜 시달립니다. 좋아하는 순간을 기록하면 날아가는 행복을 붙잡는 것과 같습니다. 단점이 고쳐지지 않는다고 좌절하기보다는 강점에 집중하며 내 안의 가능성을 찾아보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상상해 보세요. 누구나 그 내면에는 창조의 샘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노는 데 집중하다 밥대를 놓치기 일쑤이고, 사랑에 빠진 연인은 바라보기만 해도 배가 부릅니다. 재미있고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면 도파민 덕분에 식욕이 자연스럽게 조절이 됐죠.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동안 많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고립되면서 큰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빠졌지만, 어떤 이들은 그 속에서 자신에게 집중하며 그 시간을 즐겼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우울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자는 마음으로 일어섰습니다. 일단 마음의 여유가 생기자 틈틈이 반려견과 자연으로 나가 산책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마음을 나누는 지인들과 함께 걸으며 산책을 즐겼습니다. 좋아하는 배우가 등장하는 영화를 보며 영감을 얻었고, 타시아 투더의 농가 정원을 거닐고,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호숫가 오두막에서 글을 쓰는 내 모습을 상상하면서 스트레스가 줄었습니다. 하루 한 끼, 영양이 풍부한 과일 자연식. 과일을 많이 먹는데도 효과가 없다면 대개 먹는 시점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일을 거의 식사 후에 먹습니다. 그런 디저트 문화는 건강에 오히려 해롭습니다. 과일을 식후에 먹으면 윗속의 음식물과 함께 머물며 발효가 돼서 가스와 독소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과일은 반드시 식전이나 아침 공복에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과일에 든 효소나 비타민, 미네랄이 온전히 흡수돼서 천연 보약이 됩니다. 하루 한 끼를 과일로 식사하는 것은 날마다 천연 보약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자연식이죠. 삼시세끼 모두 자연식으로 먹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일은 쉽게 구할 수 있고 먹기에 편합니다. 제철마다 다양한 과일이 나오니 제철 과일 하나를 그대로 먹는 것만으로도 풍부한 영양과 효소를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과일의 효소는 전해질과 미네랄,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고 면역력을 높이며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 과일은 수분 80에서 90%, 에너지원이 되는 과당과 포도당, 자당, 이것이 5에서 20% 정도로 구성이 돼서 한 끼 식사로 충분합니다. 삼시세끼 배부르게 과일 식사를 3일 정도만 해도 허리둘레가 1에서 2인치 줄고 피부가 좋아집니다. 또한 소화효소의 낭비를 줄여서 노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변비가 있다면 유산균 보충제보다 과일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 식사만으로도 변비가 쉽게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과일의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내 고용물이 잘 만들어지게 하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한식은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과거에는 변비 같은 대장 질환이 있는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서구식 식습관이 자리 잡으면서 대장암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과일의 식이섬유인 팩틴은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되며 그 과정에서 짧은 사슬 지방산이 생성됩니다. 이 짧은 지방산은 대장 점막 세포의 성장을 돕고 염증을 막습니다. 과일은 대장 건강을 지키는 필수 식품입니다. 과일을 많이 먹었는데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 먹는 순서 때문일 것입니다. 반드시 식전이나 아침 공복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은 자연이 만든 완전 식품입니다. 일부 기능의학 전문가는 비타민C 하루 섭취량을 키위로 채운다면 토양산성화로 40개 이상의 키위를 먹어야 한다며 영양제를 권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키위에 든 비타민C 수치만 단순히 계산한 결과입니다. 키위에는 비타민C뿐만 아니라 수많은 효소와 아직 밝혀지지 못한 수십 수백 가지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과일 영양소의 조화는 실험실에서 만든 합성 영양제로는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모유를 완벽히 대체할 수 있는 분유가 존재하지 않듯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은 과학보다 뛰어난 자연의 완전 식품입니다. 과일의 9대 영양소를 쉽고 효율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은 아침에 과일로 식사하는 것입니다. 아침 과일 식사는 수분 공급과 해독, 영양 흡수에 가장 좋은 식사법입니다. 아침 과일 식사를 며칠만 실천해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예일대 주디스 로딘 교수는 식사 전 과일의 당분이 식사량을 줄인다고 말합니다. 정제당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효과입니다. 과일이 주는 달콤하고 청량한 맛은 입맛을 순수하게 되돌려줍니다. 그 결과 자극적인 음식에 민감해지고 맑고 깨끗한 음식을 더 원하게 됩니다. 실제로 과일 식사만으로도 빵과 과자, 치킨의 유혹을 이겨냈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3일만 실천해도 입맛은 변하고 몸은 맑아지며 취침마저 사라집니다. 입맛이 바뀌면 다이어트는 이미 반이나 성공한 것입니다. 아침 과일 한 끼는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아침 과일을 꾸준히 섭취하면 체내 효소가 풍부해지고 혈액은 맑아지며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강화됩니다. 면역력이 강해지고 그리고 백혈구 기능도 강해집니다. 백혈구는 몸속에 들어온 이물질을 직접 포식하고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서 다른 면역 세포를 불러 모아 우리 몸의 방어망을 조율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효소는 필수적입니다. 아밀라제, 단백질 분해 효소, 지방 분해 효소 등 8가지 이상의 효소가 백혈구 안에 존재하며 면역 기능과 세포 기능을 최적화합니다. 여성의 경우 효소와 함께 혈액이 정화되면서 호르몬 균형이 잡히고 월경전 증후군 같은 증상도 완화됩니다. 반대로 효소가 부족하면 백혈구는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염증과 만성질환이 생기기 쉬우며 피부염과 건선, 가려움증 같은 피부 질환뿐 아니라 간경변, 당남염 등 주요 장기 질환이 생길 위험도 높아집니다. 효소가 풍부한 아침과의 식사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면역력이 강화되어
온몸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배고프고 맛없는 다이어트는 오래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먹는 사과는 포만감을 주면서도 맛있게 하루를 즐겁게 시작하게 해줍니다. 하루 한 알의 사과라면 의사가 필요 없다. 이 말처럼 사과의 효능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 가치를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사과의 힘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아침 사과 습관이 운동보다 더 빠르고 쉬우며 확실한 변화를 불러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과의 약 86%는 수분이지만 당분과 유기산, 펙틴 같은 식이섬유, 아미노산과 향기 성분이 풍부합니다. 특히 껍질에 풍부한 항산화 성분인 쿼세틴은 심장 질환과 알레르기 예방에 도움을 주고 면역력을 높여 감기에도 강하게 만듭니다. 사과 껍질에서 발견된 파세틴 역시 노화를 늦추고 동맥경화, 당뇨, 고혈압 예방에 좋습니다. 사과는 장 건강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변비로 고생하던 사람들도 며칠만 아침에 사과를 먹으면 금세 변화를 경험합니다. 펙틴은 수용성 식이섬유로 장에서 수분을 머금어 변을 부드럽게 하고 배변을 원활하게 돕습니다. 또한 유해균 증식을 막아 장을 안정시키고 장과 간에서 지방산 합성을 억제해서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지 않도록 돕습니다. 고기나 튀김을 먹기 전에 사과 하나를 먹으면 든든한 자연의 보약이 됩니다. 사과는 당뇨 환자가 먹어도 비교적 안전합니다. 혈당 지수는 38, 혈당 부하 지수는 6으로 혈당은 급격히 올리지 않으며 당분 대부분이 과당과 약간의 포도당과 자당으로 인슐린 부담이 적습니다. 아침 사과를 꾸준히 먹으면 혈당이 안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아침 사과를 먹을 땐 잘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게 좋습니다. 사과를 갈아서 섬유질을 제거한 착즙으로 마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건 좋지 않습니다.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이 대부분 사라지고 당분만 농축되기 때문입니다. 사과를 껍질째 먹을 때 건강에 좋은 영양소를 그대로 섭취할 수 있으며 입속에 퍼지는 신선한 단맛과 신맛, 그리고 향은 주스로는 도저히 낼 수 없는 맛과 향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사과가 잘 맞는 것은 아닙니다. 몸 상태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위산이 많이 나오거나 과민성 장 증후군으로 장이 예민한 사람은 사과의 산 때문에 속쓰림이나 설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침 과일로 사과가 잘 맞지 않는다면 신맛이 적은 블루베리나 바나나, 방울토마토로 시작하면 됩니다. 위장 환경이 개선되면 아침 사과를 즐길 수 있습니다. 내 몸의 신호를 잘 듣고 식습관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두 번째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뒤에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았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이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침 과일 식단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그 뒷부분을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체 리듬에 맞춘 식사법.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인체 리듬에 맞춘 식사법이 필요합니다. 양자역학은 모든 물질의 리듬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자연위생학은 인체에는 세 가지 리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배출주기, 흡수주기, 동화주기로 지구가 자전과 공존을 통해 질서를 유지하듯 인체도 이 리듬을 맞출 때 더 건강합니다. 먼저 배출주기입니다. 04시부터 12시. 이때는 과일을 먹습니다. 이 시간은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아침에 반드시 음식을 먹을 필요는 없으며 배출을 돕는 가벼운 식사가 이상적입니다. 아침 기상 직후에는 대체로 식욕이 없고 입안이 텁텁하며 배변 후에야 몸이 가벼워집니다. 밤새 휴식하던 소화기관이 아침부터 갑작스럽게 활동을 시작하면 무리가 따릅니다. 밥과 빵, 시리얼 등 고밀도 음식은 많은 소화 효소가 필요하니 아침 식사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배출 주기에 가장 적절한 음식은 과일입니다. 과일의 수분 함량은 약 85에서 90% 이상으로 소화 효소가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위와 간, 췌장에 유익한 효소를 공급합니다. 또한 포도당이 풍부하여 뇌의 에너지원으로도 이상적입니다. 변비 해소에도 효과적이며 과일 속의 비타민과 미네랄은 지방 분해 효소의 원료가 되므로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흡수주기입니다. 12시에서 20시까지입니다. 이는 단순한 식단을 추천합니다. 소화기관이 활발히 움직이며 영양소의 흡수가 잘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식단은 가능하면 단순하게 구성하고 꼭꼭 씹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식전 과일 섭취는 좋지만 식후 과일은 윗속에 다른 음식과 섞여 발효가 되며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식 다이어트를 한다면 국물 없이 생채소를 곁들여 먹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다음은 동화죽입니다. 20시에서 04시. 저당도 과일과 채소. 흡수된 영양소가 인체 구성물질로 합성되고 세포의 재생 및 회복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죠. 이때 식사를 하게 되면 신체는 소화활동에 에너지를 쓰느라 재생과 회복 기능이 저하됩니다. 야식을 꼭 먹어야 될 상황이라면 소화 효소가 필요 없는 저당도 과일이나 소화가 잘 되는 채소 정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베리와 토마토, 딸기 같은 과일이나 오이와 파프리카 같은 채소를 가볍게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죠. 이처럼 인체의 리듬에 맞춘 식사법은 체지방 감량뿐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바쁜 직장인이라면 아침 배출 주기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복부 비만과 만성 피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다이어트 방식이 있지만 인체의 리듬에 따라 꾸준히 실천 가능한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은 염증에 대한 부분입니다. 염증이 비만을 부른다. 이 책에서 언급하는 염증은 피부에 드러나는 고름 같은 것이라기보다는 세포와 혈관 수준에서 미세하게 발생하는 내부 염증입니다. 이러한 염증은 비만을 유발합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몸속에 염증이 생기면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켜 뇌를 비롯한 세포들의 당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뇌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고 뇌는 당이 부족하다고 착각해서 더 많은 당을 원합니다. 이 때문에 당을 더 많이 섭취하게 되고 남은 당은 다시 지방으로 저장되며 지방 세포에서 나온 염증 유발 물질이 염증을 일으켜서 다시 식욕이 늘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면 체중 감량은 매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몸속의 미세염증을 해결하는 것은 체중 감량의 핵심이죠. 게다가 미세염증은 장기적으로는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미세염증의 주요 원인은 음식입니다. 인체는 소화 과정을 통해 영양을 흡수하고 독소를 걸러냅니다. 장에는 면역세포가 다수 존재해서 해로운 물질이 투입할 경우 복통과 가스, 설사 등으로 방어 반응을 보입니다. 특히 소장은 몸 전체 면역력의 70%를 담당합니다. 염증 물질을 분비하는 비만세포나 항원을 포식하는 대식세포 등이 활발히 활동하죠. 이렇게 흡수된 영양물질들은 간 문맥을 통해 간으로 전달됩니다. 간은 인체 대사기관이자 해독기관이므로 영양을 가려 받아들이고 독소를 해독합니다. 우리 몸에 독이 되는 음식은 되도록 섭취하지 않아야 염증과 비만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튀긴 음식은 강력한 독소가 담긴 음식입니다. 반복해서 사용해서 산화된 기름은 체내에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콩기름을 주로 사용한 시판 튀김류에는 콩기름을 추출하기 위해서 용매로 사용한 핵산 같은 화학물질이 남아 있습니다. 튀긴 음식을 먹고 여드름이 나거나 배가 아프다면 체내에서 해독 반응이 일어난 것이죠. 고기도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공장식 축산으로 옥수수 같은 곡물 사료를 먹으며 자란 동물의 고기는 오메가6 지방산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음식은 체내 지방산 균형을 무너뜨리고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반면 풀을 먹고 자란 동물의 고기는 염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작습니다. 체중 감량이 목표라면 자연 유래 효소가 풍부한 식품과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간과 장으로 들어가는 음식 성분이 깨끗하면 몸은 회복합니다. 간은 효소를 통해 해독 기능을 수행하며 효소의 원료는 아미노산과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영양소입니다. 이들이 잘 공급되면 면역세포의 활동이 촉진되고 자가면역 질환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턱대고 체중을 줄이는 것은 오히려 몸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 내 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먼저 이해하면 좋습니다. 빵과 디저트만 절제해도 다이어트는 훨씬 쉬워집니다. 빵을 직접 만들어 보면 밀가루만큼이나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가야 단맛이 나는 것을 알게 됐죠. 빵은 아무 맛이 나지 않는 밀가루에 설탕, 버터, 소금을 넣어서 반죽하고 적절한 열로 구워서 단맛과 고소한 맛을 더한 음식입니다. 어떤 음식이든 설탕과 버터를 넣으면 그냥 먹을 때보다 맛있어서 훨씬 더 먹게 됩니다. 빵과 디저트를 억지로 끊긴 어렵겠지만 단맛과 고소한 맛을 가진 자연식을 찾아서 먹다 보면 절제할 수 있게 됩니다. 자연의 단맛은 과일과 일부 채소로 대체하고 고소한 맛은 견과류로 바꾸는 것이죠. 과일은 달면서도 풍부한 수분과 식이섬유, 효소를 포함하며 꽤 포만감을 줍니다. 빵이나 디저트처럼 인슐린 저항성도 높지 않죠. 식사로 먹으면 당이 축적되지 않고 바로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빵을 절제하기 쉬운 방법은 과일을 하나 먹고 빵을 먹는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 빵과 멀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뇨 초기 환자라도 식사로 먹는 저당도 과일은 밥과 빵, 면류나 떡보다 혈당 지수가 낮고 당질량도 더 적어서 안전합니다.
과일의 다양한 무기질과 비타민은 당뇨 환자에게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를 공급해줘서 오히려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과식을 하게 되는 건 효소 부족 때문입니다. 가공식품처럼 지방과 설탕, 각종 첨가물이 혼합된 음식은 과식을 하기 쉽습니다. 과식을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몸에 효소가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효소가 없는 음식만 먹다 보면 뇌 식욕 중추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이죠. 과일로 식사하게 되면 배가 부르도록 먹기 어렵고 효소가 충분히 공급되기 때문에 몸이 맑아지며 식욕이 안정됩니다. 아침 과일 식사를 3일만 실천해도 빵이나 과자에 손이 가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과일의 신선한 효소가 주는 만족스러움을 느끼게 되면 더는 가공식품을 찾지 않게 됩니다. 마인드풀 이팅, 즉 마음챙김 식사법은 명상과 식사를 결합한 방법입니다. 음식을 먹는 행위를 자각하며 식사에 온전히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배고픈 것이 진짜 배고픔인지, 스트레스에 의한 가짜 배고픔인지 분별하게 되며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물 한 잔을 마셔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식단이나 운동을 바꾸지 않고 마인드풀 이팅만으로도 86%의 사람이 체중을 줄이고 식습관을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살찐 사람 대부분은 허겁지겁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가끔 빵이나 디저트를 먹게 되면 천천히 드십시오. 혈당이 천천히 상승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지 않게 돼서 살이 덜 찝니다. 식사를 1시간 이상 천천히 하는 지인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음식이든 늘 천천히 먹는 습관 덕분에 매우 날씬하고 건강합니다. 마인드풀 이팅은 TV나 영상 매체를 끄고 음악조차 듣지 않으면서 오직 음식과 식사하는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식사법이죠. 음식을 눈으로 보고 향을 맡으며 씹을 때 무슨 맛인지 온전히 느끼며 음식을 한 입 넣은 뒤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씻습니다. 식재료가 나에게 오기까지의 과정도 떠오릅니다. 이렇게 먹으면 이전과 달리 음식의 맛과 향이 충분히 어쩌면 10배 이상 맛있게 느껴지고 만족감도 큽니다. 자연스럽게 식사 시간이 길어져서 포만 중추가 자극되고 음식을 덜 먹게 됩니다. 마인드풀 이팅을 하면 내가 먹는 음식 재료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적어도 6개월에서 수년 이상에 걸려서 성장해서 우리 앞에 놓인 자연의 음식들에 감사하게 되죠. 온갖 채소와 과일들, 바다의 해산물 등에서 농부와 어부의 정성 어린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양분을 공급받으며 자라서 태어났고 약 20년 정도 성장해서 성인이 되듯 모든 자연은 각자의 성장 속도에 맞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겐 자연과 생명에 대한 가치와 태도를 돌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선한 자연 음식을 감사하며 귀하게 여기게 되면 내 몸에 독소를 만드는 음식은 멀리하고 진짜 음식만 선택하고 싶어집니다. 내 피와 살을 만드는 음식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제 좋은 영양소로 만들어지는 내 몸의 새로운 세포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몇 번의 시도와 실패가 있다면 이제는 제대로 된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죠. 절대로 섭취해서는 안 되는 지방이 있습니다. 바로 트랜스 지방입니다. 트랜스란 탄소와 수소가 정상적인 시스 결합을 하지 못하고
서로 엇갈린 구조를 의미합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불포화 지방산은 모두 시스 결합 형태지만 가열이나 충격으로 트랜스 결합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자연계에 없는 인공 물질입니다. 그래서 인체에서 대사를 못하며 필수 지방산의 활동을 방해하고 세포막을 변형시켜서 뇌 세포 기능까지 교란시킵니다. 또한 염증 완화에 중요한 오메가3 지방산을 파괴하고 심장병과 당뇨, 암 등 다양한 대사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트랜스 지방 섭취를 하루 2g 이하로 권고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얼마만큼 섭취하는지는 알기 어렵죠. 가공식품의 성분표에는 트랜스 지방이 0g으로 표시되어 있어도 프라이 치킨이나 빵과 라면, 이곳에 사용된 기름은 제조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공된 튀긴 음식에는 의도치 않게 트랜스 지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래도록 건강하게 장수를 돕는 지방. 우리 몸에 좋은 지방으로는 코코넛 오일,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견과류,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나 고등어 등의 생선 오일이 있습니다. 만약 버터 특유의 고소한 맛이 그립다면 기 버터를 활용한 채소나 해산물을 볶아 먹는 음식이 좋습니다. 기 버터에는 버터의 수분과 단백질을 제거한 순수 지방으로 발연점이 250도로 높아서 음식을 볶을 때 산화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이어트 중에도 기버터를 활용하면 풍미 있는 음식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지방 요리는 과일이 주는 상쾌한 포만감과는 달리 묵직한 포만감을 줍니다. 건강한 지방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 균형을 맞춰줍니다. 인슐린 민감도가 높아지면 당분이 지방으로 저장되지 않고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저혈당이 있거나 단맛이 강한 욕구가 있다면 하루 지방 섭취 비율을 늘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오후 간식으로 견과류를 50g 이상 먹거나 한 끼 식사로 기버터 30g 이상을 넣은 채소와 해산물, 이런 볶음 요리를 먹는 것이죠. 이때는 밥을 조금만 먹거나 아예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음식이 계속 당긴다면 3일 정도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식사를 하면 식욕이 억제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스트레스와 노화는 만병의 근원이 될 뿐 아니라 노화의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감사와 행복, 마음을 채우는 비밀. 스트레스와 활성산소를 줄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마음을 감사와 행복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것은 몸과 마음을 함께 치유하는 방법으로 긍정 감정을 높이고 부정적 감정을 완화합니다. 감사함을 느낄 때 뇌 측두엽과 쾌락 중추가 활성화되며 도파민과 세로토닌, 엔돌필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돼서 마음이 행복하고 몸은 질병과 스트레스에 맞설 힘을 얻습니다. 하루 10가지 감사한 일을 기록하면 부정적인 사건조차 성장의 자산으로 바라보는 놀라운 변화를 하게 됩니다. 중국 속담에 과거의 불행은 세세히 세면서 다가온 축복을 무심히 받아들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감정은 무뎌지고 마음은 차가워집니다. 성경에도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늘 감사할 거리를 발견하는 사람은 삶이 만족스럽고 행복합니다. 날아가 버리는 행복을 잡는 법.
다이어트 상담을 하면서 에너지가 부족한 분들에게는 좋아하는 순간 찾기, 강점에 집중하기, 엉뚱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잠재력을 발견하는 방법 같은 여러 가지 활용법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취향, 장점, 가능성을 아는 사람은 스트레스에 덜 시달립니다. 좋아하는 순간을 기록하면 날아가는 행복을 붙잡는 것과 같습니다. 단점이 고쳐지지 않는다고 좌절하기보다는 강점에 집중하며 내 안의 가능성을 찾아보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상상해 보세요. 누구나 그 내면에는 창조의 샘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노는 데 집중하다 밥대를 놓치기 일쑤이고, 사랑에 빠진 연인은 바라보기만 해도 배가 부릅니다. 재미있고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면 도파민 덕분에 식욕이 자연스럽게 조절이 됐죠.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동안 많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고립되면서 큰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빠졌지만, 어떤 이들은 그 속에서 자신에게 집중하며 그 시간을 즐겼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우울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자는 마음으로 일어섰습니다. 일단 마음의 여유가 생기자 틈틈이 반려견과 자연으로 나가 산책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마음을 나누는 지인들과 함께 걸으며 산책을 즐겼습니다. 좋아하는 배우가 등장하는 영화를 보며 영감을 얻었고, 타시아 투더의 농가 정원을 거닐고,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호숫가 오두막에서 글을 쓰는 내 모습을 상상하면서 스트레스가 줄었습니다. 하루 한 끼, 영양이 풍부한 과일 자연식. 과일을 많이 먹는데도 효과가 없다면 대개 먹는 시점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일을 거의 식사 후에 먹습니다. 그런 디저트 문화는 건강에 오히려 해롭습니다. 과일을 식후에 먹으면 윗속의 음식물과 함께 머물며 발효가 돼서 가스와 독소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과일은 반드시 식전이나 아침 공복에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과일에 든 효소나 비타민, 미네랄이 온전히 흡수돼서 천연 보약이 됩니다. 하루 한 끼를 과일로 식사하는 것은 날마다 천연 보약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자연식이죠. 삼시세끼 모두 자연식으로 먹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일은 쉽게 구할 수 있고 먹기에 편합니다. 제철마다 다양한 과일이 나오니 제철 과일 하나를 그대로 먹는 것만으로도 풍부한 영양과 효소를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과일의 효소는 전해질과 미네랄,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고 면역력을 높이며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 과일은 수분 80에서 90%, 에너지원이 되는 과당과 포도당, 자당, 이것이 5에서 20% 정도로 구성이 돼서 한 끼 식사로 충분합니다. 삼시세끼 배부르게 과일 식사를 3일 정도만 해도 허리둘레가 1에서 2인치 줄고 피부가 좋아집니다. 또한 소화효소의 낭비를 줄여서 노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변비가 있다면 유산균 보충제보다 과일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 식사만으로도 변비가 쉽게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과일의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내 고용물이 잘 만들어지게 하고 장운동을 활발하게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한식은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과거에는 변비 같은 대장 질환이 있는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서구식 식습관이 자리 잡으면서
대장암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과일의 식이섬유인 팩틴은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되며 그 과정에서 짧은 사슬 지방산이 생성됩니다. 이 짧은 지방산은 대장 점막세포의 성장을 돕고 염증을 막습니다. 과일은 대장 건강을 지키는 필수 식품입니다. 과일을 많이 먹었는데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 먹는 순서 때문일 것입니다. 반드시 식전이나 아침 공복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은 자연이 만든 완전 식품입니다. 일부 기능의학 전문가는 비타민C 하루 섭취량을 키위로 채운다면 토양 산성화로 40개 이상의 키위를 먹어야 한다며 영양제를 권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키위에 든 비타민C 수치만 단순히 계산한 결과입니다. 키위에는 비타민C뿐만 아니라 수많은 효소와 아직 밝혀지지 못한 수십 수백 가지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과일 영양소의 조화는 실험실에서 만든 합성 영양제로는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모유를 완벽히 대체할 수 있는 분유가 존재하지 않듯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은 과학보다 뛰어난 자연의 완전 식품입니다. 과일의 9대 영양소를 쉽고 효율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은 아침에 과일로 식사하는 것입니다. 아침 과일 식사는 수분 공급과 해독, 영양 흡수에 가장 좋은 식사법입니다. 아침 과일 식사를 며칠만 실천해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예일대 주디스 로딘 교수는 식사 전 과일의 당분이 식사량을 줄인다고 말합니다. 정제당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효과입니다. 과일이 주는 달콤하고 청량한 맛은 입맛을 순수하게 되돌려줍니다. 그 결과 자극적인 음식에 민감해지고 맑고 깨끗한 음식을 더 원하게 됩니다. 실제로 과일 식사만으로도 빵과 과자, 치킨의 유혹을 이겨냈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3일만 실천해도 입맛은 변하고 몸은 맑아지며 체취마저 사라집니다. 입맛이 바뀌면 다이어트는 이미 반이나 성공한 것입니다. 아침 과일 한 끼는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아침 과일을 꾸준히 섭취하면 체내 효소가 풍부해지고 혈액은 맑아지며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강화됩니다. 면역력이 강해지고 그리고 백혈구 기능도 강해집니다. 백혈구는 몸속에 들어온 이물질을 직접 포식하고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서 다른 면역 세포를 불러 모아 우리 몸의 방어망을 조율합니다. 이 모든 과정의 효소는 필수적입니다. 아밀라제, 단백질 분해 요소, 지방 분해 요소 등 8가지 이상의 효소가 백혈구 안에 존재하며 면역 기능과 세포 기능을 최적화합니다. 여성의 경우 효소와 함께 혈액이 정화되면서 호르몬 균형이 잡히고 월경전 증후군 같은 증상도 완화됩니다. 반대로 효소가 부족하면 백혈구는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염증과 만성질환이 생기기 쉬우며 피부염과 건선, 가려움증 같은 피부 질환뿐 아니라 간경변, 당남염 등 주요 장기 질환이 생길 위험도 높아집니다. 효소가 풍부한 아침과 식사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면역력이 강화되어 온몸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배고프고 맛없는 다이어트는 오래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먹는 사과는 포만감을 주면서도 맛있게 하루를 즐겁게 시작하게 해줍니다. 하루 한 알의 사과라면 의사가 필요 없다.
이 말처럼 사과의 효능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 가치를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사과의 힘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아침 사과 습관이 운동보다 더 빠르고 쉬우며 확실한 변화를 불러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과의 약 86%는 수분이지만 당분과 유기산, 펙틴 같은 식이섬유, 아미노산과 향기 성분이 풍부합니다. 특히 껍질에 풍부한 항산화 성분인 쿼세틴은 심장 질환과 알레르기 예방에 도움을 주고 면역력을 높여 감기에도 강하게 만듭니다. 사과 껍질에서 발견된 파세틴 역시 노화를 늦추고 동맥경화, 당뇨, 고혈압 예방에 좋습니다. 사과는 장 건강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변비로 고생하던 사람들도 며칠만 아침에 사과를 먹으면 금세 변화를 경험합니다. 펙틴은 수용성 식이섬유로 장에서 수분을 머금어 변을 부드럽게 하고 배변을 원활하게 돕습니다. 또한 유해균 증식을 막아 장을 안정시키고 장과 간에서 지방산 합성을 억제해서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지 않도록 돕습니다. 고기나 튀김을 먹기 전에 사과 하나를 먹으면 든든한 자연의 보약이 됩니다. 사과는 당뇨 환자가 먹어도 비교적 안전합니다. 혈당 지수는 38, 혈당 부하 지수는 6으로 혈당은 급격히 올리지 않으며 당분 대부분이 과당과 약간의 포도당과 자당으로 인슐린 부담이 적습니다. 아침 사과를 꾸준히 먹으면 혈당이 안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아침 사과를 먹을 땐 잘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게 좋습니다. 사과를 갈아서 섬유질을 제거한 착즙으로 마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건 좋지 않습니다.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이 대부분 사라지고 당분만 농축되기 때문입니다. 사과를 껍질째 먹을 때 건강에 좋은 영양소를 그대로 섭취할 수 있으며 입속에 퍼지는 신선한 단맛과 신맛, 그리고 향은 주스로는 도저히 낼 수 없는 맛과 향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사과가 잘 맞는 것은 아닙니다. 몸 상태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위산이 많이 나오거나 과민성 장 증후군으로 장이 예민한 사람은 사과의 산 때문에 속쓰림이나 설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침 과일로 사과가 잘 맞지 않는다면 신맛이 적은 블루베리나 바나나, 방울토마토로 시작하면 됩니다. 위장 환경이 개선되면 아침 사과를 즐길 수 있습니다. 내 몸의 신호를 잘 듣고 식습관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두 번째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뒤에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았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이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